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변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아2 첫 시작으로 소서리스가 좋나? 팔라딘이 좋나? 디아2를 처음 시작할 때 원소수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캐릭터와 달리 일반 기술로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퀘스트 진행과 앵벌이 가능하죠. 하지만 생명력이 낮기 때문에 사실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템을 맞추기 전까지는 마나가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소수로 키운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단점을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디아2를 처음 플레이하거나 컨트롤에 미숙한 분들은 단단한 성기사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연히 파보로브 소서 아니었어? 냉기 소서는 뭐지? 기존에는 파보로브 소서로 많이 키우셨죠? 하지만 새로운 레더에서는 2.4 패치로 효율이 높아진 얼음 보즈와 블리자드를 함께 사용하는 냉기 소서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아2의 목적이 퀘스트를 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앵벌로 아이템을 맞추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보로브 소서로 전향해서 지옥을 클리어하더라도 어차피 그 이후에는 앵벌을 해야 하죠. 냉기 소서는 면역 때문에 사냥터가 제한될 뿐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보로브 소서와 냉기 소서의 빌드를 둘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히드라 오브, 파월 오브, 체라 오브 등 다양한 빌드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취향이므로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빌드대로 키우는 것이 디아2의 또 다른 재미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멀 난이도. 앞으로의 설명은 난이도별로 능력치, 스킬, 아이템, 플레이 팁 순으로 설명드릴게요.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노멀 난이도에서는 화염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파볼 소서로 클리어합니다. 2.4 패치에서 번개 파장의 피해량이 증가되었지만 마나 관리가 쉽지 않아 그냥 손에 익은 파볼 소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서리스는 어떤 빌드를 가든 4가지 핵심 스킬을 찍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핵심 스킬은 온기, 얼어붙은 갑옷, 전자기장, 순간이동이 있으니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전자기장과 순간이동은 각각 6레벨, 18레벨에 배울 수 있는데 여유 있을 때 찍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순간이동은 18레벨 때 배워야 하는데 17레벨에 미리 연결 기술인 염력을 찍어줘야 18레벨에 순간이동을 배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머지는 12레벨 전까지는 화염탄, 12레벨 이후부터는 화염구를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화염탄은 화염구의 시너지 기술로서 화염구 스킬 피해량을 증가시키므로 초반에 찍더라도 스킬 포인트가 낭비된 게 아니니 걱정 말고 11레벨 전까지 찍어주세요. 그 다음 능력치 보겠습니다. 힘은 잠행과 3줄 벨트를 착용하기 위해 30 정도까지 찍어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활력과 마력을 비슷하게 찍어주세요. 활력 3개, 마력 2개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찍거나 먼저 활력을 찍어서 마력과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에 활력 5개, 마력 5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찍어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활력만 찍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소서리스는 마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성 편의를 위해 마력에도 충분히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캐릭터마다 능력치 효율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서리스는 법사 계열인 만큼 마력을 한 개 찍을 때마다 늘어나는 마나량이 타 클래스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자동 회복되는 마나량이 최대 마나에 비례하므로 아직 아이템이 갖춰지지 않은 초반 단계에서는 마력을 찍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최종 빌드에서는 활력만 찍어야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기술 초기화를 사용하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육성에만 최대한 신경 써주세요. 필수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3줄 벨트입니다. 7레벨이 되면 상인 기드에게서 도박으로 3줄 벨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액트2 파라한테서 구매할 수 있어요. 육성에는 물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줄 벨트를 착용 시 매우 편리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맹입니다. 17레벨이 되면 25팩케와 단려 옵션이 있는 자맹을 만들어주세요. 이소켓 갑옷에 탈, 애드 순으로 박으면 완성됩니다. 힘재가 낮은 방어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액트2 파라에게서
30 힘제인 이솥,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구해보세요. 웨이포인트로 다른 지역을 갔다 오면 아이템 목록이 갱신되니 반복하여 노가다 해줍니다. 힘제가 더 낮은 방어구는 북쪽에 있는 상인인 멜직스에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입새입니다. 19레벨이 되면 파볼 소설에 꽂힌 입새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켓의 양손 지팡이에 티르, 랄 순으로 박으면 완성됩니다. 기본적으로 3화염 기술이 달려있어 화염구의 피해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뼈대인 양손 지팡이에 화염구가 옵션으로 달려있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액트 1의 아카라익에서 노가다를 통해 뼈대를 구해줍니다. 최대 3 화염구까지 붙는데 잘 안 나오니까 1에서 2 화염구 정도로 타협해서 구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마나투구입니다. 마나투구는 필수는 아니고 여유가 되신다면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이 홈 투구에 네프 티르 순으로 박아 구렁텅이를 만들어주거나 티르를 박아서 적 처치시 마나 회복을 극대화시켜 육성이 편리해져요. 이외에는 사냥하면서 획득하는 템들 중 저항력, 생명력, 마나가 많이 올라가는 순으로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플레이 팁을 살펴봅시다. 먼저 돈 모으는 법인데요. 육성 단계에서는 지구력 물약, 치유 물약, 마나 물약을 계속 먹으면서 진행하거나 용병을 계속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반부터 비싼 아이템은 최대한 주워서 파는 습관을 길러야 하죠. 특히 스킬이 달린 셉터, 스태프, 완드 종류를 팔면 비싼 값에 팔립니다. 또한 아카라한테 구매한 포탈책을 찰시한테 팔고 다시 구매하면 적은 비용으로 꽉 채운 포탈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구매할 때 1000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그 정도 돈은 있을 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점에서 구매한 매직 스태프와 칩 보석 3개를 호라드림 함으로 조합해서 재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최대한 스킬이 안 달린 저렴한 매직 스태프를 구매해주세요. 해당 플레이는 호라드림 함이 필요하므로 액트 2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용병 활용입니다. 액트 1에서 두 번째 퀘스트인 매장지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상으로 받은 활 용병에게 삼솥 활에 주운 칩 보석을 박아 착용시켜주면 소서리스 본인보다 사냥을 더 잘합니다. 삼솥 활은 마을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기드의 아이템 목록을 갱신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액트 2에서는 기도 오라를 지닌 용병 중 가장 높은 레벨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준영이를 뽑으면 금상첨화겠죠? 기도 오라는 캐릭터와 용병의 생명력을 자동으로 회복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액트2 파라한테 사이드와 같은 삼솥 포람을 구매하여 피해량을 올려주는 보석이나 랄룬 3개를 박아서 착용시키면 매우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는 룬 노가다입니다. 검은 습지에 있는 이친탑에서 백작 룬 노가다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자맹 제작에 필요한 탈 에드와 입새 제작에 필요한 티르 랄 정도는 구해줘야 되는데요. 해당 룬이 두세 번 만에 나올 때도 있지만 특정 룬이 계속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최대한 나올 때까지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어차피 룬 노가다 하면서 레벨업 하게 되면 그만큼 이후 진행에서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액트별 레벨을 확인해 볼게요. 액트 1 클리어 시 약 12에서 15레벨, 액트 2는 약 19에서 20레벨, 액트 3는 약 21에서 23레벨, 액트 4가 중요한데 보통 액트 4를 진행하면 23레벨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디아런을 하시거나 필드몹을 죽여 액트 5를 넘어가기 전에 25레벨까지 찍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액트 5부터는 25레벨 미만이면 레벨이 거의 안 올라요. 액트 5 넘어가기 전에 25레벨 찍어주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액트 5부터는 순간이동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깨주시면 됩니다. 악몽 난이도에 넘어갈 때 보통 30레벨 정도에 가면 좋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악몽으로 넘어가기 전 영혼 루너들을 제작하기 위해 노멀 카우런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벨이 갖춰집니다. 참고로 바바 사명제에도 레벨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멀은 20레벨, 악몽은 40레벨, 지옥 난이도는 60레벨인데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신다면 레벨 제한의 권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악몽 난이도. 스킬 먼저 보겠습니다. 30레벨이 되면 얼음 보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냉기소서로 키우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얼음 보주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얼음 보주를 마스터하면 이후 블리자드를 배워 함께 사용하는 식으로 플레이합니다. 2.4 패치로 인하여 얼음 보주와 블리자드의 쿨타임이 따로 돌아 사냥 효율이 말도 안 되게 강력해졌습니다. 30레벨을 달성하면 아카라에게서 능력치 기술 초기화를 해주세요. 4가지 핵심 스킬을 찍고 시작해야겠죠? 온기, 전자기장, 순간이동, 얼어붙은 갑옷이 있으니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냉기 주문에서 얼음 보주와 얼음 숙련까지 한 개씩 모두 찍어주시고요. 남는 포인트로 얼음사를 마스터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음 보주, 냉기 숙련, 블리자드 순서로 마스터해주면 됩니다. 보통 악몽 난이도에서는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서 오브 위주로 플레이하시고 지옥 난이도에서 오브 블리를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얼음살을 먼저 마스터하지 않고 기술 포인트를 아껴둬서 레벨업 할 때마다 얼음 보주와 냉기 숙련을 함께 찍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얼음살을 먼저 마스터하는 이유는 우선 30레벨 때 얼음 보주의 피해량을 조금이라도 증가시켜 퀘스트의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얼음살은 얼음 보주와 블리자드 2가지 스킬의 공통 시너지 스킬이므로 2가지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냉기 소서에게 매우 효율이 좋아요. 이 부분은 취향대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능력치 보겠습니다.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찍어주시는데 보통 넉넉하게 50 정도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남는 포인트는 활력과 마력을 균형 있게 찍어주세요. 악몽 난이도에서는 텔레포트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퀘스트 진행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역시나 마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텔레포트 연속 사용이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마력과 활력을 번갈아 가며 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마력을 150까지 활력과 번갈아 가며 찍어주고 그 이후부터는 활력만 찍는 편입니다. 필수 아이템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이 스킬과 최대 35패키가 붙어있는 초반용 사기 루너드로서 25레벨부터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켓 한 손 무기에 탈, 줄, 오르트, 엠룬을 순서대로 박으며 완성되는데 뼈대로는 크리스탈 소드가 인기가 좋아요. 노멀 난이도 클리어 시 바로 악몽 난이도로 넘어가지 말고 크리스탈 소드를 주울 때까지 카우런을 돌아줍니다. 노멀 크리스탈 소드가 나오는 경우 라주크에게 줘서 4홈을 뚫어 스피릿을 만들어주세요. 다른 지역에서 획득한 크리스탈 소드는 10렙에 따라 라주크를 주는 경우 3솥이나 5솥이 뚫리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하우방에서 획득한 크리스탈 소드로 뚫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승입니다. 1스킬과 30번개 저항이 붙어있는 쏠쏠한 옵션의 투구입니다. 27레벨부터 착용할 수 있어요. 상점 노고다를 통해 2솥 투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투구의 경우 방어력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뼈대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루너드에 붙어있는 핵심 옵션을 보고 착용하는 것이니 암호 이소켓 투구에 쿨하게 만들어줍시다. 세 번째는 가군입니다. 25 모든 저항에 빈결되지 않은 옵션이 붙어있는 맨땅 육성에 꽂힌 아이템입니다. 29레벨에 착용할 수 있으며 2홈 방패에 샤엘, 에드룬 순으로 박아주시면 완성됩니다. 2홈 방패의 경우 액트2에 있는 드로그난 액에서 2홈 스파이크 쉴드를 구매하여 뼈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힘제도 30으로 적당하고 방어력이 높은 편인데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통찰인데요. 용병에게 착용시켜 부족한 만화를 보완하는 핵심 아이템이죠. 사솥 포람에 랄, 티르, 탈, 솔룬을 박아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솥, 포람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액트1 초반에 획득한 노멀 파르티잔을 라주커에게 주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스피릿을 만드는 데에 라주크를 사용했죠. 여기서 노멀 라주크를 스피릿을 포기하고 통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너드 영혼에는 만화를 100 정도 올려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통찰이 없는 경우 만화 물약을 드시면서 액트5 악몽 난이도 라주크에서 만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2.4 패치에서 활에도 통찰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냥하다가 검은색 이름의 활이 나오면 꼭 주워서 확인해보세요.
4홈이 뚫린 활을 죽게 되면 과감하게 액트2 용병을 포기하고 액트1 용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직접 써봤는데 진짜 추천드릴게요. 데미지가 약하고 빙결 오라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거리 공격에 나름 회피도 하니 죽기 살기로 들이대는 준영이에 비해 장점도 확실합니다. 마지막은 플레이트 벨트입니다. 악몽 난이도까지 좋은 벨트가 드랍되지 않는다면 액트4 할부액에서 적당한 플레이트 벨트를 구해주세요. 상점 노가다를 통해 본인에게 부족한 저항력이 붙은 것이 좋습니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할부로도 가능하니 꼭 할부액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외에는 사냥하면서 획득하는 템들 중 저항력, 생명력, 마나가 많이 올라가는 순으로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플레이 팁.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단계입니다. 악몽 난이도는 퀘스트를 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필수 아이템을 살펴봤지만 30레벨이 되면 핵심 루너드들을 대부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완벽히 된다면 몬스터를 일일이 잡으실 필요가 없이 최대한 순간이동으로 넘어가시면서 퀘스트를 빠르게 클리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룬 노가다입니다. 노멀과 마찬가지로 악몽 난이도 100작에서 룬 노가다를 해줘야 하는데요. 영혼의 탈, 줄, 오르트 M, 학식의 오르트 솔, 가군의 샤일 에드, 통찰의 랄, 티르, 탈솔을 모아줍니다.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획득한 룬이 있으니 나머지 룬만 모은다는 느낌으로 100장 노가다를 해주시면 되겠죠. 노멀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스킵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기보다는 처음 룬 노가다 할 때 레벨업도 하면서 완벽하게 템을 맞추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병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액트2에서 신성한 빙결 5호라 용병을 고용해줍니다. 용병의 아이템은 저항력, 방어력, 피흡이 높은 순으로 착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마땅한 피흡 투구가 없다면 호라드림 함에 헬름 종류의 투구, 랄룬, 최상급 루비, 암호 옵션의 주어를 함께 넣고 돌리면 피흡이 달려있는 크래프트 투구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장비를 착용해도 용병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계속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용병은 일회용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계속 부활시켜 주시거나 죽기 전에 텔레포트나 포탈을 통해 살려주시는 컨트롤을 해주셔야 해요. 악몽 난이도 클리어 후 몇 레벨의 지옥 난이도로 넘어가면 좋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퀘스트만 진행하셨다면 액트5를 마무리할 때쯤 약 50레벨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지옥 난이도에 넘어가기 전에 악몽 난이도에서 메피스토와 디발런을 돌면서 레벨업과 아이템 보강을 해주세요. 보통 65에서 70레벨 사이의 지옥 난이도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지옥 난이도 앵벌을 하면서 레벨업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65레벨부터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악몽 난이도에서 일부 몬스터가 냉기 면역이기 때문에 잡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용병으로 잡아주거나 스킵해주면 되는데 이마저도 힘들면 그냥 새로운 방을 만들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옥 난이도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파벌 오브 소서 스킬을 살펴볼게요. 파벌 오브 소서는 화염구와 얼음보주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원소 소서입니다. 스킬 초기화에서 필수 스킬인 얼어붙은 갑옷, 전자기장, 순간이동, 온기 찍어주시고요. 화염 주문에서 화염탄 마스터, 화염구 마스터 해주시고 냉기 주문에서 얼음보주 마스터 이후 냉기 숙련이랑 화염 숙련을 번갈아 가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화염 숙련을 찍지 않고 화염구의 시너지 스킬인 운석 낙하를 찍어 시너지 스킬 피해량이 높아지는 건 아이템 스킬 레벨이 최소 10레벨 정도일 때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육성 단계에서는 아이템 스킬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화염 숙련을 먼저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스킬 레벨이 10레벨 정도가 될 정도면 파벌 오브보다는 체라 오브와 같은 다른 빌드로 전향하는 게 좋겠죠? 냉기 소서는 악몽 난이도 스킬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음살, 얼음보주, 냉기 숙련, 블리자드 순으로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능력치 보겠습니다. 파벌 오브 소서로 전향하는 경우 능력치를 초기화하여 힘은 장비 착용까지 50에서 60 정도까지 맞춰주고 마력은 100 정도까지 찍어줍니다. 나머지 활력 마스터 해주시면 됩니다. 냉기 소서는 능력치를 초기화하지 마시고
앵벌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파보로브 소서든 냉기 소서든 모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다시 능력치를 초기화해 줘야 합니다. 모너크 착용치 힘 156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생명력을 모두 투자합니다. 모너크 영혼까지 착용하면 늘어난 마나통과 통찰의 명상 효과로 인해 드디어 마나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필수 아이템 살펴볼게요. 필수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지옥 난이도에 진입한 후 진행하는 앵벌의 목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모너크와 탈셋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모너크를 획득하여 라주쿠를 줘서 영혼을 제작해야 합니다. 모너크의 경우 아이템 숲랩이 높아 액트 1에서는 영묘나 구덩이에서 구해주세요. 모너크 영혼을 착용했다면 드디어 팩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시전 속도를 105까지 맞춰야 우리가 상상하는 텔레포트 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모너크를 맞추기 전까지는 어차피 해당 팩해가 불가능하므로 신경 쓰지 마시고 모너크를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105 팩해까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무기와 방패, 쌍 영혼의 팩해를 도합 65까지 만들어줘야 합니다. 코라드림함에 영혼 루너드와 헬룬, 포탈 스크롤 1개를 넣고 돌리면 룬은 사라진 상태로 뼈대만 남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룬은 8, 줄, 오르트 M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탈셋을 맞춰야 합니다. 앵벌을 하다보면 탈셋의 다양한 부위들을 구하게 될 겁니다. 탈라샤 목걸이와 갑옷을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탈목과 탈갑은 정말 안 나옵니다. 현실적인 파밍 장소를 말씀드리면 탈라샤 목걸이는 안다리엘, 탈라샤 갑옷은 영묘와 구덩이에서 잘 나옵니다. 풀템을 맞추기 전까지는 효율이 좋지 않아 착용하지 마시고 기존 착용하고 있던 루너들을 유지하거나 다음 소개되는 유니크 아이템 위주로 착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핵심 유니크 아이템은 샤코, 망울, 구교복, 마수, 스앱, 마라, 스키럽쉘, 배추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연기 루너드와 같이 레지를 높여주는 아이템을 갖춰나가시면 좋습니다. 플레이 팁, 퀘스트는 어디까지 깨야 하는가? 파보로브 소서의 경우 2원소기 때문에 액트 5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구덩이와 안다리엘 런을 통해 최소 80레벨까지는 레벨업을 진행한 다음 퀘스트를 깨주시길 바랍니다. 냉기 소서의 경우 액트 3까지만 진행해주신 후 액트 1에서 액트 3의 사냥터에서 앵벌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액트 5, 마라가 주는 저항의 두루마기를 획득하고 싶거나 모너크를 획득했는데 남는 라주쿠가 없으신 분들은 액트 5, 바바 삼형제 전까지는 깨주셔도 됩니다. 냉기 면역 몬스터는 그냥 스킵하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세요. 어디서 사냥해야 하는가? 파벌오브 소서의 경우 화염구가 보스에게 데미지를 잘 주기 때문에 보스 앵벌 효율이 좋습니다. 영묘, 구덩이, 안다리엘, 메피스토를 계속 도시면 됩니다. 안다와 메피를 통해 핵심 유니크 아이템이나 탈라샤 갑옷을 제외한 탈라샤 세트를 구해줍니다. 또한 구덩이를 계속 돌아 모너크와 탈갑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냉기 소서의 경우 사냥터가 제한되므로 일단 효율이 좋은 사냥터를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액트 1에서는 영묘, 안다리엘, 카우방, 액트 2는 바위 무덤, 고대 토굴, 액트 3는 독거미 둥지, 메피스토, 액트 5에는 핀들스킨, 니을라탁이 있습니다. 이곳은 냉기 면역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냉기 소서로 매우 빠른 사냥이 가능합니다. 한 번씩 돌아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 반복하여 앵벌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묘와 고대 토굴을 추천드립니다. 모너크와 탈갑이 잘 나오는 곳이에요. 용병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기존처럼 액트2 빈결 용병을 사용해줍니다. 혹시 퀘스트를 빠르게 진행하느라 용병의 레벨이 캐릭터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면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벗기고 다시 고용해주세요. 지옥 난이도에 진입한 후 앵벌하는 과정에서 용병이 너무 쉽게 죽어서 짜증이 나실 겁니다. 용병의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레벨업입니다. 최소한 80레벨 이상은 되어야 피통이 커지므로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어구입니다. 인내를 맞추기 전에 획득하는 룬에 따라 연기나 배신을 맞춰주세요.
특히 배신은 흐리기 효과 덕분에 인내와 거의 비슷한 방어 효율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피읍과 높은 피해량입니다. 도둑의 왕관 같은 피읍이 되는 투구를 착용하고 사솥 엘리트 포람에 통찰을 다시 맞춰서 피해량을 높여줍니다. 단순히 피읍만 높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용병이 몬스터를 타격하여 피해를 많이 줘야 비례해서 생명력 흡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소서리스 육성 강의였습니다. 육성 영상이라기에는 다양한 관점의 공략이 많아 좀 복잡한 구성이었는데요. 문서 정보를 막연하게 참고하기보다는 스트리밍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직접 제가 키워보고 느낀 핵심들을 몇 개월간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시면의 장백수였습니다.